시사 프로그램 시사직배송 오늘도 여러분 앞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종아입니다. 2월 4일 오늘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래요. 하루 확진자가 전국 2만 명에 육박하는 오미크론의 변이 속에서 입춘 같지도 않고 우리의 봄은 참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해보는 것, 그 노력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현장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10개 종목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꿈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 선수들이 전해줄 감동적인 소식들 기대하면서 힘을 좀 내보시게요. 입춘을 맞은 우리도 그리고 4년간의 시간을 담금질해온 대표 선수들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네, 힘들지만 또 파이팅 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또 나아가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 좀 화이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PD 추천 배송 주제가 오늘 그런 주제가 좀 합당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PD 추천 배송에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그런 분들입니다. 바로 구례 수해 이재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PD 추천 배송에서 수해 1년 후에 구례 상황을 전해드리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 주민들은 수해 원인을 밝히는데 조사협의회 최종 결과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송 열흘 후에 결과가 나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6일이죠. 수해 원인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작년 중간 발표회 때 피해 주민들께서 이야기했던 것은 수해 원인과 책임을 좀 명확하게 해주라. 맞아요. 최종 결과 보고서는 그 내용을 좀 담아달라고 했는데 최종 결과 역시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 피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최종 결과 보고서가 책임 회피용 보고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올해는 집에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낸 지가 벌써 1년 반입니다. 꽤 길어요. 현재 주민들은 1차 조정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섬진강 수해 극복 구례 주민 대표입니다. 김창승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31일에 국가 배상 비율을 48%로 결정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네, 예. 심사 결과 뭐 어땠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지난 500일 동안 눈물과 고통 속에서 지냈고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국가적인 배상이 되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사실 받아본 이 중조위의 결과 보고서는 너무나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그 일상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그 송다스를 받고 참으로 현재 그 좌절감과 상실감에 다시 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하천 및 홍수 지역의 대상분들이 대부분이 많은데 네. 동일하게 그 인재적인 성격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분들을 배제한다. 근데 그 퍼센트가 30%에 이릅니다. 네. 그러면 전체 피해의 30%를 배제하는 그런 결정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재도구. 주택이 침수됐으면 그 안에 있는 가재도구가 당연히 침수돼서 피해를 본 건데 이 가재도구에 대해서 최고 얼마 1억 원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1,000만 원으로 상한선을 정해서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구례 같은 경우에는 48%니까 480만 원만 배상하겠다. 아,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 형태는 국가 배상을 폭넓게 하겠다고 표명을 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는 그야말로 짜맞추기 계산된 그런 배상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펼쳐버릴 수 없습니다. 예, 수해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년 반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중조위 1차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 설명절에 제작진이 구례를 다녀왔습니다.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사람들로 북적이는 구례 5.1시장 한편에서 섬진강 수해 피해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해가 나고 나서 3번의 설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올해는 정부 말 믿고 일상으로 돌아가 즐거운 설날을 맞이할까 했는데 그것도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섬진강 수해 피해 100% 배상하라! 가재도구 상환 배상에 480만 원 전해하라! 주민 김공용 씨는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48%라는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힘과 그리고 뜻을 함께 모으고 해나간다면 우리 섬진강 수해 참사의 문제 끝내 우리는 승리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2년 동안은 솔직히 돈을 한 번도 손에 쥐보들 못했어요. 순 그거 마이너스로 살았지. 그래서 그 돈만 좀 나와도 한숨은 쉬겠다 했는데 너무 실망스럽네요. 뭐 실질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보일러 하나만 하더라도 1억 원이 넘는 거예요. 제가 비닐하우스를 크게 하기 때문에. 근데 뭐 1,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복구를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빚내서 이제 이자 갚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 지금 10가구가 넘게 지금 이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동식 생활을. 빨리 배상 마무리하고 우리 집 가정 일상 생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례군 공설운동장에 마련된 임시 컨테이너 숙소.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민들이 아직도 이곳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 취재 당시 인연을 맺은 최하영 씨도 그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가 18채. 절반 정도가 다 이제 집을 짓고 또 주택을 마련해서 들어가고 보상이 안 나오니까 지금 못 간 사람도 있고 내일이 설날인데 오늘 같으면 그냥 뭐 이웃집에 선후배들 또 다 만나보고 서로 인사하고 왔냐 그러고 다 그럴 판인데 참 깝깝하네 참말로.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는가 싶기도 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벌써 4번째 명절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는 최하영 씨 부부. 피해 보상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버틴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여입니다. 이제는 많이 지쳤다고 합니다. 국무총리님 왔다 가고 양당 대표들 다 왔다 가고 뭐 전라남도 지사 뭐 국회의원들 뭐 이하 하여튼 뭐 고위공직자들은 하고 답답해 죽겠네 나. 이야기하실라 답답해서 죽겠네 지금. 그래? 이야기했어. 그래. 그 어머니 마음 안 좋아서 나가시는 속이 상해 나가버린 게 사실은. 몸이 그냥 그 일만 생각하면 여기 사는 것도 이걸 얼른 우리도 그 떠나가야 되는데 여기 사는 것도 항상 스트레스예요 이제 지금. 집, 차, 가전제품 등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전체 피해 금액의 48%만을 배상해 준다는 결정에 대해 최하영 씨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48%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안 받으면은 무효가 된다. 그런 식으로 왔어요. 가전 제품들이 지금 우리가 살려면은 세탁기, 냉장고 뭐 할 것 없이 그 많은 돈들을 다 주고 살려면은 그건 진짜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된 돈을 갖고 그것도 장난치고 있으니 여하튼 합천군 정도는 해주고 주는 날짜도 확실히 명해가지고 우리들 그 우는 마음을 좀 풀어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최양 어르신 부부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취재했던 분들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컨테이너에서 지내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저 상태이고 보상에 대해서 어떤 진전도 없는 저 마음이 제 영상을 보면서 되게 답답하네요.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하류 지역인 합천댐 쪽에 대한 배상액이 먼저 나왔대요. 그때 배상 비율이 72%가 나왔거든요. 네, 이에 비해서 지금 그 섬진강 유역, 그러니까 구례 곡성 이쪽은 배상 비율이 48%가 나온 겁니다. 2020년 수해는 사실상 이 섬진강 유역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상 비율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참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전체 21개 댐 중에 가장 취약한 섬진강 댐이었고 이게 73년에 고시된 이후에 네네. 홍수 조절 기능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이런 더 합천댐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댐에 대해서 그 하류민들에 대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48%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것을 밝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참으로 국가가 부끄러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8%하고 72% 무려 24%포인트 차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근거라던가 기준은 뭘까요? 섬진강댐 수해 피해 분쟁 조정에 참여했던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이라는 게 똑같은 하천이라는 이름으로 적혀있을 때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섬진강의 하천 상황하고 합천댐 하천 상황이 틀려요. 이게 하천의 관리 상태라든가 그런 것도 다 틀리고 댐의 관리 상태도 틀린 거예요. 틀리다기보다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섬진강에 맞춘 그게 맞춰서 48%가 나온 거고 합천댐은 합천댐의 관리 상황이라고 댐 관리 상황이나 뭐 강수량이나 아니면은 이게 하천의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된 것이지. 그리고 배상을 하는 거는 인위적인 배상이기 자연력을 배상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섬진강은 비 자체가 많이 나서 자연력의 영향이 컸던 거예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자연력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섬진강은 합천댐보다 작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관계자의 말은 섬진강댐 지역은 자연재해 영향이 더 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관계자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걸 밝히기 위해서 그 지난 7개월에 걸쳐서 국가에서 그 조사 협의회를 구성했고 7월 2일에서야 중간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최종 보고와 다른 점은 2020년 수해에 대해서는 국가, 가로 열고 정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일이 지난 7월 26일 발표된 최종 보고서는 직 내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함. 이렇게 해서 간자를 하나 더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금 결과되는 것은 환경부는 가업지시서상에 따른 신속한 그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토교통부는 하천에 대해서 그 사전 정비를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나 수해 주요 원인은 수자원공사에 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는 거고 수자원공사는 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으로 이 수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다 그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홍수 하천 관리구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배상에서 논외가 된 주민들이 무려 이제 30%에 이른답니다. 지금 이분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현장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홍수와 하천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구례군 유곡마을. 제작진은 김우정 이장을 만나 수해 당시 피해 상황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유곡마을 역시 상황은 심각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강물이 여기 좀 이 건물 뒷부분까지 강물이 이제 차가지고 이 콘크리트 외벽이 강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콘크리트 블록이 뜯겨져 나간 거예요. 통째로 한 장이 떠내 나가 버렸어요. 도로를 기준으로 하천관리구역과 홍수관리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유곡마을. 특히 농촌 체험마을이기도 했던 유곡마을은 펜션과 주막, 체험장 등 모든 시설이 물에 잠겼는데요. 마을 공동시설에 대한 피해액만
6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생업을 잃기도 했습니다. 감나무 밭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지금 8주만 남고 한 100그루 가까이 있는 나무 다 벗겨져 나간 거예요. 손해사정사가 집계한 피해액이 한 2천만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배상 받을 수 있어요? 홍수구역, 하천구역에 나서 배상이 배제된다는 거예요. 아직 현재 할 말을 잃었어요. 할 말을 잃어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까지 감축제를 개최할 정도로 감나무로 가득했던 유곡마을. 삶의 터전을 잃고 일상이 무너진 주민들은 합당한 금액의 피해 보상을 기대했지만 배상에서 제외된 현실에 이제는 그 기대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홍수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그 마을의 주민들의 설명은 다 못할지언정 마을 이장이랄지 운영위원들이라도 군 또 관계자들 나와서 이 마을이 수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홍수구역을 그런 설명회가 있든지 뭔가 고시 공고가 있든지 전혀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들도 몰랐다니까요, 사실상. 그 10년 전에는 홍수구역 지정되기 전에는 마을이 먼저 형성돼서 다 인허가내에서 개인 가정집 다 짓고 세금 내고 사는 집들인데 이런 피해를 받다 보니까 그런 규정 자체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환경부가 결정을 하겠지만 하천구역 홍수구역 배제하지 말고 같이 똑같이 피해민으로 배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안 변호사, 하천 홍수관리구역이라면 어떤 규제가 따로 있지 않았을까요? 네, 먼저 그 하천 홍수관리구역은 하천법 10조, 12조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르는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를 말을 하고요. 때문에 이 구역은 그러니까 계획 홍수위를 넘어서 건물을 지어라. 웬만한 물이 잠기지 않을 정도로 높게 건물을 지어라 이런 건데 건물도 문제지만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물이 범람하면 땅이 다 이제 젖어버리니까 그렇죠. 다 잠길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국가는 뭐라 그러냐면 범람의 우려가 있는 상황인 거 알면서 너희가 농사를 짓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너희가 지어라. 그래서 하천 홍수관리구역에 이제 주민들을 배상해서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과연 그 구역 주민들이 본인들이 농사짓는 그 구역이 하천 홍수관리구역에 해당하는지 그 사실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도 문제거니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 섬진강 홍수 피해는 단순히 비만 많이 와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댐 수위 관리, 홍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미흡한 그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그 인지적 성격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결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배상해서 완전히 제외시킨다는 것은 이분들을 지금 2번 울리는 상황이죠. 그 홍수 하천 관리구역 주민들을 포함해서 한 2,800여 명에 대한 2차 심사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서류를 재보완하라. 피해 사실을 재보완하라는 부분이 아주 폭탄처럼 내려왔습니다. 해서 저희가 밤잠 못 자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지난 26일에 지금 다시 접수를 했는데 우리의 지금 예측으로는 숫자만 달리했을 뿐이지 1차 결과와 동일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아주 어두운 한치라도 저희의 주민의 요구, 피해자의 요구를 하나도 받아들이지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실망감과 분노감 또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기치 않은 물난리로 주민들의 일상이 무너진 지 어느덧 햇수로 3년째입니다. 햇수로 3년째예요. 당초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을 하겠다 이 정부의 약속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1차 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의 급박한 사정을 잘 살펴서 2차 조정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그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창승 위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